네, 이어서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웅 원장님의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보약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전해주신다고요? 네. 한약하면 바로 보약을 떠올릴 만큼 한약은 곧바로 보약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부분하고 그동안 받아왔던 보약에 대한 오해들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보약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오늘 건강 플러스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보약은 한약이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보약에 대한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이제 보약은 한약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또 보약과 한약이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잘 들어보세요. 네. 다만 한약이라고 하면 치료의 기능이 더 강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약이라고 하면 피로 개선이라든지 좀 더 가벼운 증상들을 개선해주는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운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한약은 한약재로 만들어진 약물의 포괄적인 총칭, 큰 이름이고요. 보약은 그중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 약을 부르는 그 좀 더 작은 하위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질병 치료를 위해 먹는 것은 한약이라고 할 수가 있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먹는 것은 보약,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하면 대강의 설명은 되는 것 같고요. 두 개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모두 한약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이 이제 공통점이고요. 보약은 또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기본 처방을 정해놓고 증상에 따라서 더할 것은 더해주고 증량할 것은 더 증량해주고 더 넣어줄 것은 더 넣어주고 이렇게 처방을 하게 되고요. 보약의 의미는 허죽보 실즉사라는 한약의 큰 기본 논리가 있어요. 부족한 것은 보태주고 너무 과한 것은 덜어주는. 그래서 이런 치료 원리에서 모자란 것을 보충해서 치료하는 보호법에서 이 보약이라는 말이 유래하게 된 것이죠. 한의학에서 치미병이 상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병이 나기 전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의 의사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질병은 아니지만 질병과 건강 사이의 그레이존이 항상 있거든요. 이게 대부분이에요. 한 75%가량 된단 말이에요. 딱히 어느 질환은 아니지만 여기저기 불편하고 병원에 갔더니 검사해서 나오진 않고 이런 부분이 이제 미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더 심해지거나 지속되면 질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질병으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데 이 보약들이 그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 보약이 치료 기능이 아주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요즘처럼 스트레스라든지 이렇게 또 그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을 겪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미리미리 치료해서 먹을 수 있는 보약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허증에는 보약이 곧 강력한 치료약이 되는 것입니다. 보약이라고 해서 기성품처럼 막 이렇게 제품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체질을 본 다음에 현재 증상이나 상태들은 면밀히 이제 진단해서 그 사람한테 맞는 기본 처방을 결정하고 아까 말했던 건 수증, 증상에 따라서 더 넣어야 할 약물 더 넣고 뺄 것은 빼고 증량할 것은 증량하고 이렇게 조절해서 맞춤형 보약을 처방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은 소음 체질이고 혈호 증상이 있어서 뭐 혀는 어지럽고 가슴 두근거리고 잠이 안 오고 불안하다든지 이런 계통적인 증상들이 생기면 그거에 따라서 어떤 처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때에 또 이 보약을 먹어야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조금 한의학적인 얘기인데요. 허증이라고 하면 크게 4가지 증상을 말할 수가 있어요. 기허, 그다음에 양허, 혈허, 음허의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각 뭐죠? 기허라는 건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기운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있죠. 나른해지고 피로하고 권태감 이런 말소리도 힘이 없고 이런 증상들을 말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 증상에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다든지 발기가 부전된다든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것만 찾는다든지 하는 양허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성분들한테 오기 쉬운 증상들인데 혈허, 빈혈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소화도 잘 안 되고 늘 피곤하고 근데 그렇다고 잠이 잘 오는 것도 아니에요. 잠을 이루기도 힘들고 자꾸 개꿈을 꾼다든지 수면 질이 좋지 못하고 기운도 없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런 증상에 더해서 이제 자꾸 소변이 자꾸 잦다든지 마른 기침, 건조한 증상이 자꾸 나타난다든지 그다음에 땀을 흘리고 이렇게 되면
음허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4가지 그 증상에 속하시는 분들은 그 보약으로 해서 허한 기운을 보충해 주는 것이 좋죠. 네. 저는 말씀 들어보니까 기허와 혈허 쪽에 좀 증상이 속하는 것 같은데 네. 서희 씨도 좀 어떻게? 저는 예. 사실 뭐 그때그때 잠깐씩 그럴 때는 있기는 하지만 이 4가지 예. 증상이 뭐 이렇게 유지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지속되고 일상생활에 불편해지면 그때는 한방 의료기관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찾아가야겠네요. 같아요. 그럼 네네. 4가지 증상에 해당이 된다면 어떤 보약을 먹는 게 좋을까요? 그 말대로 이제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데요. 기허증에는 보기, 기를 보호하는 약이 들어갈 거고 예. 혈허증에는 보혈, 보혈해 주는 약. 그다음에 맥이 일정치 않다거나 부족할 때는 음을 보호하는 보음, 그다음에 면역력이나 저항력이 약해진 취약한 때는 보양의 4가지 보양식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예. 보약이 있는데요. 보기 약물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삼, 황기, 백출 이런 약물들이 있을 수 있고요. 예. 보혈약으로는 숙지황이라든지 당귀, 작약, 하수오 이런 익히 많이 들어본 약물들이죠. 그렇죠. 보양이라고 할 때는 녹용이나 녹각과 좀 더 강력한 음양과 같은 이런 약물들을 처방할 수 있고요. 보음약으로는 우리 음액 성분을 보충하는 이제 맥문동, 구기자, 오미자, 상심자 등 우리 체액 성분을 생성해주는 이런 약물들을 처방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기를 보충하기 위해 보약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신의 체질을 잘 살펴봐서 이런 보약을 찾아서 섭취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송 시작할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약에 대해서 진실과 거짓이 있다, 오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오해들이 있는 걸까요? 그 오해의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벌써 더워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라는 설명을 가지고 이런 말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름철에는 보약 먹으면 안 된다. 땀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맞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 말에는 모순이 있는 게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우리 체액, 진액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보충해줘야 하니까 보약 처방하는 게 더 맞죠. 예전부터 서병이라고 해서 여름에 우리가 더위 먹었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보약 처방해주면 훨씬 좋은 컨디션 유지할 수 있고요. 예. 특히 요새는 냉방병도 이 치료의 대상이 되니까 여름철에 보약 먹지 말아라 이거는 오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약 먹으면 살찐다는 얘기는 루머도 루머지만 저는 왠지 진짜 같은 게 보약을 먹으면요 입이 쓰니까 텁텁해서 자꾸 밥을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루머예요. 그거는 뭐 농담같이 그러는 거고 예. 저희가 보약 먹으면 살찐다. 특히 여성분들이 한의원에 와서는 저는 살찌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의원에서 이렇게 진료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뵙잖아요. 예. 그러면 한약으로 살 찌우는 것이 살을 빼드리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요새는 뭐 난 살이 안 쪄서 고민이야 이러면 어우 재수없어 이러는데 살이 안 쪄서 고민인 분들 이 고민의 수준과 그 갈망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약을 먹고 살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약 먹고 살쪘다 이것도 큰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낭설이군요. 네, 보약을 먹고 살이 찌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왠지 안도감이 드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또 다른 오해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있을까요? 이건 주로 노년층에서 많이 고민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아주 보약을 많이 먹으면 죽을 때 되게 힘들다. 용쓰다 죽는다. 저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이런 네.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참 예. 걱정도 팔자입니다. 어. 한의학의 기본은 건강, 무병장수를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년층에서 약을 드시면 사실 때까지 건강하게 노년의 삶을 즐길 수가 있는 것이죠. 절대 죽을 때 더 힘들거나 그러지 않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녹용 많이 먹으면 바보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 정말요? 원래 바보들이 그러는데. 루머가 있군요. 아니, 근데 그 추정해 보자면 예전에는 이제 비위생적으로 사슴뿔을 그냥 잘라서 예. 녹혈, 사슴의 피를 제거하지 않고 이렇게 먹었을 때 뭐 기생충이 생겨서 뇌질환이 와서 뇌 기능에 이상이 생겼다든지 이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현대 그 의학용 녹용은 녹혈을 완전히 제거해서 건조합니다. 그래서 잘라가지고 질소 충전해서 포장해서 유통하기 때문에 전혀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전혀 없고요. 저희 아이들도 늘상 먹고 있습니다만 바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 학교 다닐 때 네.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중학생 때인데 머리가 이제 희끗희끗 하였어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머리가 맨날 하얘라고 놀리면은 보약 잘못 먹어서 그래 이랬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죠? 이제 뭐 숙주약 먹고 물을 먹으면 예. 무를 먹으면 머리가 신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들은 다
겁주기 위한 말이었어요. 숙지향이라는 약이 보호하는 약인데 무가 손기, 기를 덜어주거든요. 소화가 잘 되잖아요. 무 예. 먹으면. 그래서 보약을 먹는데 이렇게 기를 깎아내리는 음식들, 메밀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도 겁주려고 그렇게 말했지 절대로. 그러면 그 반대로 다른 약재를 먹으면 머리가 다시 검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은 없는 걸로 봐서는 머리 쉬는 건 색소의 문제이지 약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요, 그렇군요. 왜 한약보다 보약이 더 비싸요? 보하는 약재들이 좀 고가이기도 하고요. 치료약은 사실은 그 약물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주 고가는 아니고요. 저 네. 서희 씨 오시면 제가 염가로 해드릴 테니까 보약 마음껏 드세요. 좋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요, 보약에 대한 이 오해와 진실에 대한 이야기 네. 함께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지식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음식이건 약물이건 한두 가지 먹어서 건강해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 좋다고 해서 그 한두 가지만 계속 먹어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골고루 여러 가지 음식을 드시는 게 좋고요. 음식도 나한테 해로운 음식이 있잖아요. 하물며 약물은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많이 먹으면 오남용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무슨 질병을 치료하고 싶다 그러면 건강기능식품을 찾지 마시고 의료기관에 가서 처방받아서 약을 드시는 편이 훨씬 건강에 이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건강 플러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잠매거진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보약 같은 정보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과 인사 나눌게요. 권용남 팀장, 차현희 커리어 컨설턴트, 한진우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